지방선거가 이제 한 넉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높습니다. 90%가 넘어요. 94.3%가 투표하겠다.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투표 참여가 윤상원님이 예, 분위기를 좀 바꿔봅시다. 네. 94% 이상의 투표를 하겠다는 것은 네. 원래 이제 실투표율보단 그간에 보면 더 실투표율은 낮지만 보통 이 정도 뭐 많이 나오면 80% 정도 투표 의향을 나타내는데 94%. 그 중에서도 한번 유심히 살펴보니까 20대 투표율이 94% 투표하겠다. 네. 라는 부분들은 역시 그 촛불 그 시민혁명의 하나의 한가운데 있었던 그 청년들이 아직 정권 교체는 됐지만 정치 교체가 제대로 됐느냐 지금 정치 현실을 보면 거기에 대한 요구, 그래서 직접 참여로서의 이 정치를 바꿔 가야겠다라는 요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민생에 있어서도 젊은 층의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된 적극적인 참여 의사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촛불혁명이 아직까지도 지방선거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이상도 의원님 바로 이어서 계속 띄워주시죠. 아마도 이미자 의원께서는 네. 이렇게 높은 참여 열기가 뭐 정부에 대한 뭐 심판열기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사실상 이 여론조사 이런 가지고서 이 아전인수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뭐 좀 우습죠. 하나 여하튼 간에 이 지방선거는 전통적으로 좀 투표율이 낮았는데 그렇죠. 일단에 이렇게 투표를 많이 하겠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이고 과연 그 투표 열기가 또는 뭐 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인지 또 아까 좀 있으면 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정부에 대한 심판 뭐 그런 게 뭐 다 겹쳐 있겠죠. 여하튼 간에 이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저조했던 것이 참 그 문제였는데 이번 지방선거는 좀 높은 투표율이 로서 좀 좋은 사람을 다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지금 투표를 하시겠다고 답변하신 분들이 94.3%라고 하는데, 정말 이걸. 투표를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은 과거하고 달라서, 과거에는 투표를 적게 할수록 보수가 유리하고, 투표를 많이 할수록 진보가 유리하고, 지금은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꼭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여당은 어떤 형태로 간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1년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게 될 테고, 또 야당도 여기서 열심히 잘하지 않으면은 꼭 이렇게 뭐 야당 한국당이라서 지지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또 바른 미래당도 있고 다른 당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말 93.4% 정도의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열망을 갖고 있다는 것 아마도 이제 개헌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있으니까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94.3%가 투표하시겠다는 얘기는 어쨌든 심판하겠다는 얘기를 저는 받아들입니다. 네. 현 정부에 대한 심판도 한다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2030들의 분노,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이거 처음에 뽑아줄 때하고 지금 1년 지나고 나니까 뭐 되는 것 같은데, 뭐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앞으로 남는 것 같은데 뒤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고, 뭐가 손에 잡히는 거 없고 좀 하자는 것 같은데 최저임금 막 올려놨는데 손에 잡히는 건 없고 근로시간만 단축되고, 이거 별로 이게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장사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취약계층, 또 취약계층만 피해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고용 감소로 이루어져서 우리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심판도 저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투표율이 뭐 높아서 우리 한국당이 뭐 염려하는 건 절대 아니고 네. 투표율이 높을수록 저희도 좋습니다. 네. 네. 한국당이 염려하는 건 절대 아니다 이런 말씀 네. 강조해서 주셨고요.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더 참가율이 낮던데요. 투표 의향. 그게 참 무슨 근거로 그렇게 걱정되시겠어요? 말씀하십니까? 여기 나와 보니까 네. 민주당 지지층 98.3%인데 자유한국당 지지층 93%. 아까 지금 큰일 났네. 지금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여론조사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라면서요. 그리고 또 여론조사마다 다 다르니까요. 참고하시라. 예? 한국당의 여의도 연구소에서 나오는 여론조사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우리 자신 있습니다. 예. 예, 아유. 지방선거에 그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겠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죠. 이건 뭐 각 당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뭐 중앙정부, 중앙 거버넌스뿐만 아니라 지역의 거버넌스를 구성하는데 주민의 뜻이 담겨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생각되고요. 아마 이제 촛불혁명을 통해서 직접적인 학습 효과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직접 참여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주장하고 행동에 옮기니까 그 막강하던 권력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국민주권에 대한 의식이 일깨움이 있었고, 저는 이번 기회에 중앙정부 또는 중앙 거버넌스의 적폐뿐만 아니라 지역정부의 거버넌스는 평패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네. 이것 또한 시민들이 혁명으로 힘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 거버넌스의 개혁 이런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각 당에서 어느 당이 지방선거에 이기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이번 기회에 끈끈하게 아주 묶어 있고 고착화되어 있는 지역의 그 고착화된 적폐들을 일소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분권의 본래 의미는 자치분권 아니겠습니까? 네. 주민이 스스로 자신들의 삶과 우리들의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런 주민자치주의의 이념이 그대로 삼투되고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막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지방분권에 대해서. 지금 뭐 몇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최근에 가장 뜨거운 이슈는 저희가 좀 이따 2부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GM 자동차의 철수 문제, 이것도 있고, 이게 이제 실업 문제고, 이제 최저임금, 뭐, 부동산 대책, 뭐, 개헌,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은 이게 될 거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선거하면 항상 이렇게 영혼함이 갈리는데 이번 선거는 어떻게 될까? 이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선거가 이제 과거와 같은 이런 고식적인 것이 좀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특히 광역자치단체장은 아무래도 뭐 거대 정당이 유리하다고 봐야죠. 소선거가 한 명 뽑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기초단체장, 특히 이제 광역 의원의 뭐 비례대표도 있지 않습니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초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선거구제가 뭐 3명인데도 있고 한 경우에 아마도 양당 이외에 다른 정당 후보들이 아마 기초의회에는 상당히 이번에 많이 진출을 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것이 좀,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착화된 뭐 지방 권력에 대한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겠나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여론조사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 여당, 야당 이렇게 썼는데, 네. 이것을 답하는 사람들이 혹시 거꾸로 혼돈해서 답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여기 또 안정적 국정운영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당 후보한테 투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뭐 꼭 이게 말은 과거에 우리 이미자 의원님 속해 계시는 그 슬로건이잖아요. 그래서 난 이게 좀 이런 게 좀 혼란스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윤 의원님 어떻게? 네. 이미자 의원님 하시겠어요? 네. 예. 저는 이제 이상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상돈 의원님께서도 이번 지방선거의 부분은 정의당에서 늘 청년과 정치개혁, 특히 적폐청산, 나중에 또 이야기가 나올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에서 지역에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아까 민심 속에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선거는 그 촛불의 부분이 지역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역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의 그 토와 지방의 그 권력이 하나로 돼서 지역의 정치 발전에 건강한 관계가 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을 다시 재구성해야 된다는 요구가 많았고요. 또 하나는 정의당의 입장에서 정의당이 유일하게 지역 기반을 두지 않는 전국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제 이런 청년 세대들께 정치 교체가 지역에서부터 시작돼야 온전하게 새로운
정치 부분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호소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지를 만들어낼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번에 지역구도는 깨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영호남이 딱 갈려져서 상당한 부분 좀 특히 예. 뭐 많이 예측하다시피 PK 지역에서는 뭐 상당히 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 있을 것 같고, 비록 당선자를 내기 어렵다 하더라도 과거 같으면은 뭐 대구의 구청장 후보 같으면은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찾기도 좀 어려웠다 그러는데 지금은 그 경합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변화 같고요. 그리고 또 정의당 입장에서는 우리 지금 3당, 4당 이렇게 쪼개진 게 득이죠. 표가 부서지니까. 부서지니까 정의당에. 우리가 저는 이게 정의당이 상당히 손자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영호남 지역주의에 기반한 투표가 이번에 재현될까? 아니면 이번엔 그게 지역주의가 깨질까? 이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핵심 쟁점이 뭐가 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자 의원님부터 하시죠. 지금 이제 예. 아무래도 핵심 쟁점은 북핵 문제가 가장 큰 저는 핵심 쟁점이 되라고 봅니다. 이제 올림픽 끝나고 나서 남북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그 북미 문제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그게 가장 큰 좀 핵심 쟁점이 되지 않을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도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8대 9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원희룡 지사께서는 지금 아직 우리 이제 입당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과거 그 선거 당시로 보면 이제 8대 9거든요. 이쪽에 이제 그때 당시에 야당이 9고 그때 여당이 이제 8대 9인데 네. 이제 홍준표 대표께서는 6+알파를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낙동강 벨트가 좀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죠. 낙동강 벨트가 흔들리는 건 사실인데 네. 어쨌든 그래도 이제 그 이상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기초의원이나 강력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당 투표를 해서 비례를 이제 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군소 정당도 저는 약진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강력 단체장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 두 당의 구도로 가지 않을까 보는데, 물론 이제 호남 민심에 의해서 민주평화당이 이제 어떻게 이제 약진할 것인가 이제 그거는 이제 변론을 보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거대 그 여야 더불어민주당하고 양당으로, 예. 자유한국당 체제로 갈 거다. 여기서 이제 우리 당도 반성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성을 해 나가면서 간다라고 한다면 6+알파는 될 수 있다. 어떤 부분을 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유한국당. 예, 지금 이제 저희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뭐 심판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정권도 내주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이제 새 집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 새 집을 짓는 데 있어서 털을 닫고 문을 내고 이런 과정에서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당대표에게 모든 이제 그 힘을 몰아줬죠. 당대표께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당은 당규도 교체하고 당대표한테 힘을 몰아줘서 그래서 이제 다졌습니다. 다져놓고 이제는 조적도 필요하고 미장도 필요하고 목수도 필요하고 철근도 필요하고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탁탁탁탁 싸가지고 이제 빨리빨리 집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힘을 모아야 될 이 단계에서 이 부분에서 여기서 또 다시 이 목수도 필요 없고 뭐 미장도 필요 없고 그러면 석간에 누가 올립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당이 좀 똘똘 뭉치면 6+알파가 나올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이것도 우리 내부적으로 좀 우리는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의 결속에 문제가 좀 있다. 아니 내부 이제 결속 더 다지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뭐 홍준표 대표가 계셔가지고 기초공사 자체부터 좀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대표가 기초공사 잘합니다. 아주 기초공사 잘합니다. 하여간 저희 그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홍준표 대표가 아주 좀 반가워요. 아주 아픕니다. 좀 한 10년 좀 이렇게 당 대표로 있었으면 그거 좋겠다 너무 싶고.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닙니까? 저 지금 여기서 망하는 거 보셔야 되겠습니까? 10년 아니 그리고 이제 제 말씀 드릴게요. 이번 지방선거의 쟁점은 또 쟁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말씀들이 있었듯이 지역사회의 고착화된 그 모순 구조, 적폐 이거를 일대 쇄신하는 네. 혁신하는 그런 계기로 돼야 되고 그런 이슈를 발굴해야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정치 구조에서 보면 여소야대 매우 취약한 구조입니다. 집권 초기고 많은 촛불혁명으로 통해서 민심이 요구한 그런 사항들이 많은데 이를 추진하려면
정치적 리더십이 굳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놓여있는 환경은 취약하고 따라서 지방선거 때 문재인 정부가 당초 국민들이 요구한 촛불 민심 사항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 핵심 쟁점이 어떤 것이 될지는 좀 이따가 다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제 지역구도가 많이 깨질 거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걸로 저희가 좀 이해를 하고,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지금 낙동강 벨트가 흔들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말씀도